안녕하세요. 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요. 지식 노마드에서 나온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입니다. 저자 존니는요.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요. 2014년부터 메리츠 자산 운영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1991년에 세계 최초의 자산 운영 회사인 스커더 스티븐슨 앤 클럭에 합류하여 코리아 펀드를 운영하며 펀드 매니저로 큰 명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메리츠 자산 운영 대표를 맡은 이후 한국의 투자 문화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데요. 금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약 1000여 건의 강의를 했고요. 국내 운영사 최초로 휴대폰으로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펀드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펀드 보수 체계도 고객에게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했고요. 연금 저축 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루 10,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매일 적립식 투자 시스템과 주변 사람들에게 펀드를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투자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니어 펀드 투자 클럽을 운영하고요. 주부들의 금융 문맹 탈출을 돕기 위해 주부 투자 클럽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요, 월가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철학을 모국의 투자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요, 개개인의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자에 대해 이렇게 길게 소개한 이유는요, 금융 문맹이라는 말이 와 닿았고, 이 금융 문맹의 사람들에게 금융에서 빨리 눈을 뜰 수 있게 돕고 싶어 하는 저자의 간절함이 소개에서부터 절실했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요,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다뤘고요. 2장에서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돈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한국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매스컴에서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을 심심찮게 하는데요. 이 말은 100%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경제적으로 또 쪼들리는 삶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겠죠.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물론입니다. 따라서 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돈 이야기를 하면 왠지 격이 떨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외면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고 합니다. 이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분명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주제로 하는 대화를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나눠야 한다. 소비, 전략, 투자에 대해 식구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실천해보자. 특히 자녀들에게 돈의 중요성을 반드시 가르쳐라.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수입과 지출, 부채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가정의 경제 생활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저자는 금융 문맹은 질병이자
악성 전염병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14년도에 매일경제 마스터카드에서 아시아 태평양 16개국 대상으로 여성의 금융 이해 지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꼴찌가 일본이라는 것도 놀랐습니다. 조사한 나라들은요, 대만, 홍콩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방글라데시, 한국, 일본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보다도 1.5%나 낮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나 금융 시스템이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데도 금융 문맹 국가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물론 조사 대상이 여성이라는 것에 국한되긴 하지만 그래도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저자는 금융 문맹 국가인가의 여부는 해당 국가 금융기관의 규모나 금융 시스템과는 상관없이 일반인들의 금융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돈이 일하게 하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겠죠. 그러면서 저자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투자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 사람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해서 망했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요.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 주식 투자는 경제 독립, 노후 준비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는 정보가 부족해서 불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자는 이에 오히려 정보가 많아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의 실패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정보 홍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이에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자는 주식 투자는 정보 싸움이 아니라 참을성과 철학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투자의 불안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주식의 변동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의 변동성을 잘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에 저자는 장기 투자자들은 대개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주식을 매도할 경우가 있는데 다음 세 가지의 경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회사 가치보다 과도하게 오르거나 시장에서 소위 테마주 등으로 불리며 유행에 따라 올랐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지배구조의 심각한 변화 등 회사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고 싶은 다른 좋은 주식이 생겼을 때입니다. 막연히 주가가 올랐다고 팔고 손실이 났다고 손절매하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의 미래 전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가 아니라면 매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라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황금알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말라는 말에 이솝우화에 나오는 황금알 낳는 거위를 비유했는데요. 우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옛날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생겼습니다. 이 황금알을 내다 팔면서 농부는 갑자기 부자가 되는데요. 부자가 된 농부는 게을러지기 시작했고요.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농부는 거의 뱃속에 황금이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배를 가르게 되는데요. 결과는 뻔하죠. 황금은 없고 거위는 죽게 됩니다.
저자는 우리도 이 농부와 비슷한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습니다. 만약 그 농부가 현명했다면 거위를 더 건강하게 잘 먹이고 길러서 황금알을 오래도록 낳게 했겠죠.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늘리기도 했겠죠. 그러나 어리석게도 농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과한 욕심 때문인 거죠. 저자는 많은 금융 문맹인 사람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기르라고 하는데요. 이는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저자는 72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72의 법칙은 투자한 금액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한 간단한 공식입니다. 72를 연 이자율로 나눈 숫자가 바로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인데요. 예를 들면 연간 수익률이 6%라면 72 나누기 6 하면 12가 나오는데 이는 곧 원금이 12년 후에 2배가 됨을 뜻합니다. 물론 12년은 너무 길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복리는 처음 1년, 3년, 5년 동안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20년, 30년 시간이 길어질수록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시간을 에너지로 삼는 돈의 강한 위력 때문입니다. 끝으로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자산과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라. 순자산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산 부채 기록표를 만들어 보면 순자산 가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입 지출 현황표를 만들어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출을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채를 줄여라. 부채를 줄이고 복리를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채를 갚을 때도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나쁜 부채부터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은 이자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용까지 떨어뜨림으로 가능한 한 상한이를 앞당겨 미리 갚아야 합니다. 네 번째, 매일 10,000원씩 여유자금을 만들어 투자해라. 여유자금은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쓰기 전에 떼어놓는 돈입니다. 여유자금은 항상 투자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라.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이 돈의 운용을 금융사에 지시하고 자신이 수익률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자는 퇴직연금에 대해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은 운용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연금저축펀드에는 꼭 가입해라.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개인연금저축을 반드시 활용해 보라고 합니다. 이에 연금저축보험보다 효과적인 연금저축펀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경제독립은 온 가족이 함께 해라. 자녀와도 함께 이야기하거나 의논하면 좋고요. 자녀나 부모에게 선물을 할 때도 물건보다 펀드나 주식을 선물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경제적 견해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구체적 목표를 세워라. 아홉 번째는 당신이 전문가임을 깨달아라.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을 가져야 하고 경제 독립 희망자들과 투자 클럽을 만들어서 금융 지식을 늘리면서 진정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당장 시작해라 입니다. 긍정 마인드로 오늘부터 행복한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주식 가격은 변하지만 좋은 기업은 계속 발전합니다. 경영진과 직원들을 신뢰하고 자본주의를 믿음으로써 함께 더불어 부자의 길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누구나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